안녕하세요. 패팅체입니다. 어제 라이브를 하고 오늘 또 라이브를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시간에는, 이번에,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킹덤 의자입니다. 같이 오늘 이 의자를 한번 라이브 시간을 빌려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킹덤 의자인데 일반 킹덤 의자는 아니고요. 이름을 갖다 킹덤 하늘 이렇게 일단 가칭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원래 킹덤 의자는 좀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경기 지역에 전국의 PC방 의자 1번지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로 또 좋은 의견도 주고받고 또 이렇게 모인 분들 중에서 PC방에 직접 수리를 하고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업체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 지역을 맡고 있는 하늘체어라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의자 1번지에 합류를 하게 됐죠. 이 사장님께서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해보니까 PC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자가 킹덤 의자입니다. 근데 이 킹덤 의자를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을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서, 하늘체어에서 의자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입사하고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한데, 이번에 그 샘플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립을 했죠. 조립을 했는데, 킹덤 의자가 이제 하늘체어 사장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지니고, 이번에 좀 디자인을 조금 변경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자 이름을 킹덤 하늘 이렇게 이제 가칭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름도 썼으니까 킹덤 스카이나 킹덤 S, 이 세 개 중에서 아마, 이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하늘체어 사장님은 직접 경기 지역에서 의자를 직접 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 의자 수리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제, 저희 의자 1번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자가 어떻게 다른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의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만큼 또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색상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조금 밝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 색상이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색상입니다. 이 그레이 색상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PC방에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색상입니다. 가장 무난하죠. 한때는 이제 그 이전까지 그레이 색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운 색상이 가장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브라운은 조금 식상한 색상이 들어가고요. 지금 그레이가 항상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조금, 밝은 톤이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무채색이어가지고 EM에도 아주 강한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은 이 의자 설계가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받이인데요. 등받이는 1차적으로 자성과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헤드 부분, 그 다음 센터 부분, 그 다음 허리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헤드 부분은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있지 않습니까? 라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은, 의자에 앉았을 때 목을 받쳐줄 수 있게, 목을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라운드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뒤로 의자의 등받이 각도를 뒤로 좀 젖혀서 앉았을 때, 평이 되게 지금 시야각 때문에 하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여기 받쳐지게 되지면 앞으로 보게 되죠. 이제 그 시야각을 염두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를 주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높이는 키가 한 165부터 180대 초반 정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앉았을 때 편안하게 목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죠? 쿠션이 좀 많은 편이고 쑥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킹덤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헤더 부분의 라인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부드러운 넥레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 부분인데요. 센터 부분이 심하게 라운드 지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척추를 갖다 후만 상태로 만들어보죠. 척추 후만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일자 허리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후만은 이제 뒤로 휘었단 말이거든요. 너무 많이 라운드가 들어가게 되버리면 휘어져 버리거든요.
이 센터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 허리 부분과 거의 일직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부분도 시야각을 만들어주는 부분과 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인데요. 허리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기존의 다른 의자 공장에서 설계하고 있는 부분과는 전혀 닮은 꼴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원리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자면 허리 부분이 넓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를 주지 않고요. 라운드를 주지 않고 일자로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하늘제가 상의한테 물어봤는데요. 라운드를 주게 되지면, 헤드처럼 라운드를 주게 되지면은요, 어떤 부분이 문제 발생하냐면, 센터 부분이 심하게 들어가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게 되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위치가 다 다르다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한 부분만 특정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지면은, 그 부분이 맞지 않을 경우는 불편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준다는데, 실제로 제가 앉아봤을 때도 이 부분, 허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은 전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라운드가 딱 내 허리 위치만 만져졌을 때 오늘 그 편안함 그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호불호가 없는 그런 허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등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적 설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각도입니다. 자, 옆으로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허리 각도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이 각도죠. 그죠? 허리 각도는 90도보다 약간 큰 각도입니다. 최대 각도는 뒤로 젖혔을 때 130도가 약간 안 됩니다. 한 127도, 128도 정도 되는 그런 각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젖혀볼게요. 앉아서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각도인지. 130도. 최대 각도가 130도에서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등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등판 부분 중에서 내구성이, 중요하죠. 그죠? 그 내구성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죽에 대한 내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격자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죽을, 쓰기 이전에 소파를 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소파 공장을 하는 곳이어서 이 가죽을 이제 쓰고 있는 곳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하늘지역 상인께서 찾아갔었는데, 소파를 판매를 했는데, 5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한답니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검증을 했고요. 실제로, 이 의자를 최초에 이 무늬가 들어간 것을 납품한 지가 PC방에 납품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구성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이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죽에 대한 내구성은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격자 모양 포인트가 해주는 역할이 단순히 어떤 내구성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의자에 앉았을 때, 등받이가 밀리거나 좌판이 밀리거나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라든지 이런 불편함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격자 무늬가 그 밀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게 앉을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앉는 착석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등받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장된 솜과 스펀지 역시 있지 않습니까? 고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쿠션이 오래 가죠. 고급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쿠션이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스펀지도 그렇고, 솜도 그렇고, 탄력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밀도가 약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앉았을 때, 어떤 의자들 보면은 이 부분을 강구를 합니다. 이게, 허리 부분이 이게 단단하거든요. 스펀지 안에 허리 부분에 스펀지가 밀도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밀도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석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시면은 탄탄합니다. 주문 눌렀을 때 있잖아요. 조금 들어가거든. 우리가 자동차 의자를 앉아보시면 방석이나 등받이가 있잖아요.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탄탄하니까 오래 앉아도 크게 허리에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판 부분과 허리 부분, 이 두 부분만큼 있지 않습니까?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도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물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헤드 부분은 쑥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부드러운 것이 좋으니까요. 라운드가 맞지 않으면 최대한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허리하고 좌판은 이제 탄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탄탄한 것은 뭐냐면 밀도가 높은 스펀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PC방에서 똑같이
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방석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은 조금 전에 이제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뭐냐면, 이게 우리 흔히 날개 방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 돌출되어 있죠. 자, 조금 올려서. 이 부분 이게 날개가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개 방석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통 스펀지로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성형 스펀지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은 폴리우레폼이라는 재질이 들어갔습니다. 밀도가 아주 높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자판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도 이제,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거를 작업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시간 지나도 방석이, 울지를 않습니다. 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작업을 할 때, 이제, 공장에 있지 않습니까? 숙련도죠. 가죽을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도 가죽이 울거나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상에 대한 것은 아까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색상으로 가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남은 게 있네요. 그죠? 방석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석에 들어가는 그 스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골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합판은 요 밑에 바닥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합판 두께가 20mm입니다. 아주 두껍죠. 저희 피팅처 제품 중에서는 피팅 L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20mm 두만 이게 방석 골조가 들어갑니다. 아주 밀도도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재질의 방석 합판을 쓰는 이유는 내구성 때문이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재질의 나무 합판을 사용하게 되지면은 지금 높낮이 조절 팔걸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합판 골조에 있지 않습니까? 파손이 빨라집니다. 한 1년만 좀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mm 합판을 쓰고 있고요. 밀도도 아주 고강도 밀도 있는 그런 합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석 골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했던 게 출력이 안 되고 빠졌는데요. 여기 사용하고 있는 합판과 방석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이 팔걸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출력을 해주시는데요. 한 장을 어디 빠뜨려 버렸습니다. 두 장밖에 없습니다. 밤새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날아가 버렸네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이제 팔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받이 설명을 드렸고요. 좌판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팔걸이입니다. 이제 의자 부분 중에서 세 번째인데요. 이 팔걸이를 제가 첫 번째는 지금부터 한 1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시흥에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그때도 이제 의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의자 때문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요. 샘플링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이 팔걸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처음 보고 놀랐죠? 제가 원하는 팔걸이가 이 팔걸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팅 L과 피팅 M에는 사용사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팔걸이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이게 저한테는 간절히 원했던 팔걸이이기도 한지 제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팔걸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이렇게 올리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죠? 팔을 편안하게 올려가지고, 마우스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팔걸이입니다. 근데 PC방 의자들의 팔걸이는요, 팔걸이 길이가 길어요. 한 이 정도 나와 있죠. 여기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한 50cm, 45cm에서 50cm 정도까지 되죠. 아주 기다랗습니다. 그럼 팔걸이 끝이, 팔을 올렸을 때 팔걸이 끝이 입구에 손을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버립니다. 팔걸이 위치도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지지를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어떤 원리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마우스라고 했을 때요. 이게 마우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한 발걸이 높이는요, 이 발걸이 높이와 채속 높이가 같을 때입니다. 약간 낮아도 뭐 상관없긴 한데요. 최대한 같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됩니다. 이 높이를 지어놓고 이 발걸이가 길지 않습니까? 길게 되면 끝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지지를 질 수가 없잖아요. 마우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주 불편하죠. 근데 발걸이 길이가 짧잖아요. 발걸이 길이가 짧으니까 몸을 안으로 더 갈 수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편하게 질 수가 있어요. 발걸이 위에 팔을 올리고, 발걸이 높이와 맞춘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지는데 전혀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걸이 길이가 짧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최대한 밀착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을 갖다 설계해가지고 올려간 의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피팅체에는요. 하나 피팅 L과 피팅 M입니다. 그런데 피팅 L과 피팅 M보다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각도를 뒤로 젖혔는데 팔패드는 앞에 있습니다. 팔패드 뒤로 와야 돼요. 그래 마우스를 지는데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죠. 각도를 뒤로 젖혔을 때는 마우스를 지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가 짧아도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뒤로 젖은 상태에서는 발걸이가 뒤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몸을 앞으로 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3D 발걸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가 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PC방 의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판의 넓이입니다. 자판의 넓이가 있지 않습니까? 넓기 때문에 발걸이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도 여기에 딱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좁고 어떤 분한테는 넓습니다. 근데 발걸이는 똑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 좀 더 편해지고 싶은데 그 편안함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기존의 발걸이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좌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좁은 분들한테는 팔꿈치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안으로 당기면, 뒷자를 안으로 모으면 이렇게 올리고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좁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넓은 분들은 팔이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되겠죠.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질 수 있습니다. 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걸이에. 그래서 이 발걸이를 한 1년 전에 보고 저희 의자에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갖다가 도입하지는 못하고 이전 발걸이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킹덤 의자에는 처음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용 발걸이를 갖다가 이 높이 조절 발걸이를 갖다가 처음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발걸이를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발걸이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의자들 중에서는 최고 아닌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등판, 그 다음에 방석, 발걸이 이렇게 이제 알아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품입니다. 부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곳을 가나 똑같습니다. 내구성을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 럭킹을 빼고 내구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손잡이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럭킹은 또 보강이 됐죠. 이 유격이 많이 빨리 발생했는데 여기 하나 더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더 달았지. 그래서 쪼을 수 있게 있죠. 여기 돌려서 쪼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앞에 빨리 문제가 발생하던 것을 보강해서 달았죠. 그 다음에 PC방에서 이 럭킹은 단년에서 사는 최고의 럭킹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중국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과 똑같이 호환이 되는 국내산 럭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럭킹은요, 이 럭킹의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도 못 가요. 제가 저 럭킹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사무실에서 하루에 앉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벌써 럭킹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갔습니다. 한 3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저게 맛이 간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냥 PC방에 들어갔다 하면 1년이면 거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이 럭킹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최소 2년 이상,
문제없이 앉을 수 있는 럭킹이다. 내구성이 완전히 검증되는 럭킹. 그런 부품입니다. 럭킹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심봉.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삼봉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삼봉사 적혀 있습니다. 다운택이라는 중심봉도 하나 있습니다. 다운택이라는 중심봉이 있는데, 그 중심봉도 나쁘질 않아요. 좋아요. 근데, 하늘지어 사장님은 중심봉 삼봉사 아니면 무조건 쓰질 않는데요. 다운택도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라고 절대로 안 쓰신답니다. 무조건 삼봉사 쓴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도 삼봉사의, 부품이 들어옵니다. 삼봉사의 중심봉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심봉은요, 어떠냐면은, 이번에 이제 조율 중에 있는데요. 최소 3가지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손님들의 키에 맞춰서 있지 않습니까? 조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가지를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티어 사장님은 3가지로만 하자고 합니다.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이번 올라가서 같이 이제 조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발인데요. 국내산 오발과 중국산 오발을 구분하는 방법. 정말 이런 말씀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리 모양 보시면 합니다. 다리 모양. 일자. 우리가 킹덤 의자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다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킹덤 의자가 있습니다. 10만원대에 판매하는 의자가. 중국산입니다. 다리만 보면은 의자의 내구성은 표가 납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머지를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고요. 다리만 이제 국내산 다리를 쓰면서 의자를 판매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참, 좀 약으신 분들이죠. 그죠? 다리 모양만 보시면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어 나가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오발이, 국내산입니다. 이 국내산 오발들은 있지 않습니까? 최소 수지 가중 의자 150kg 이상은 다 버팁니다. 한 200kg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수지 가중. 그러니까 내구성을 갖다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 무게를 200kg 이상은 다 버팁니다. 트럭도 들어가고 지나가고 하던데요. 꼭 그렇게 광고 안 해도 국내산 오발이라고 한다면 다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바퀴가 우레탄 바퀴거든요. 아주 손으로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받을 때 한번 돌려보십시오. 구매한 후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소리가 전혀 나질 않아요. 우리 중국산 오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구를 때요. 그 쇠소리가 나거든요. 쇠소리가 따락따락 하는 그런 쇠소리가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출 뭉치를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스틸에 바로 바퀴를 꽂아서 그렇습니다. 저쪽에 있는 샘플 하나 가져와 볼게요. 다른 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게 중국산 오발인데요. 전형적인 거죠. 낙지발입니다. 소리가 나죠. 그죠? 바퀴가 흔들거리는 소리입니다. 이게 굴리면은요. 소리가 나죠. 그죠? 따깍따깍한 소리가 납니다. 이 다리에 바퀴가 바로 들어가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헐거워요. 이렇게. 끄덕끄덕 놀아요. 전체가. 약하죠. 소리가 나고. 자, 다리, 그 다음에 럭킹, 중심봉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번 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의자는 아니고요. 높이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조절해주는, 선택할 수 있는 체형 맞춤 의자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자가 수용하는 폭은요, 자판의 깊이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자판의 깊이는 한 44cm, 45cm 정도 되거든요. 그 깊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설정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의자 높이는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키에 따라서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가지 중심봉을 사용하게 되지면은 키에 대한 수용폭이 한 157, 158부터 해가지고요. 190cm 이상까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의자의 그 등받이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은 권해드리는 이제 폭은 165에서 182 이 정도로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 높이를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넣으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상체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상체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의자의 자폭 높이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몸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몸무게 많이 나오는 분. 그런 분들은 높이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의자 높이를 결정할 때, 낮춰줘야 되면 몸무게는 꼭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주문 방식입니다. 이거는. 키와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체상 높이. 체상 높이가, 체형과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쓰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체형에도 맞춰드리고 체상도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쓰시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뭐, 똑같이 맞지는 않더라도, 그거는 이제 설명만 해주면 되니까. 의자 높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책상을 갖다가 발 받침대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상 높이를 맞추게 되었을 때는 발 받침대를 빼고 그냥 앉으면, 맞추면은 그냥 체형에 맞는 높이가 되어지니까, 체형 높이와 책상 높이를 같이 이제 동시에 맞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설계를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주문할 때는 몸무게하고 책상 높이, 그 다음에 키, 이렇게 세 가지를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입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주문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맞지 않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기본적으로 1년 무상, 그 다음에 유상 최대 5년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무상 기간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하늘제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 주말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같이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심봉 이제 5가지 이제 씁시다 하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 중심봉의 높이를 갖다 몇 단계로 하려고 하는지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간, 무상보증 기간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가격을 있지 않습니까? 낮춰서 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기는 한 11월 말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이상 남은 것 같은데요. 11월 말경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주 이제 협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또 사진을 찍거든요. 의자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죠? 상세 페이지 제작을 이제 전체 마무리 짓는 것이 또 협의가 끝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거는 박스도, 여기에 맞는 박스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11월 말경에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할인 이벤트라든지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판매도 하려고 있고, 초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할인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준비한 거는 많은데요. 저기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만간에 이제 킹덤 하늘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